안녕하십니까. 피스티스 에듀 임승엽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공운항학과에 대한 입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3월이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과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을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취업 관련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의학 계열에 대한 열풍뿐만 아니라 조종사에 대한 이런 직업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운항은 뭐 코로나 시기 때는 좀 부침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운행 자체를 안 하겠다 보니까 조종사를 뽑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항공이나 여행 업계 자체가 불안함에 따라서 이제 항공 조종사도 이제 항공사들에서 많이 선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고소득 직종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아주 큰 어필을 하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항공운항학과 입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운항학과 관련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 준비하실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비용 부담입니다. 뭐 공군사관학교를 가시거나 군조종으로 가시게 되면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항 조종을 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카드 시험을 포함한 신체 검사, 뭐 시력이야 교정 시력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뭐 굴절률, 단시 부동시야 같은 나중에 이제 취업하실 때 아니면 군조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이랑 그리고 이제 신체 조건,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뭐 취업 자체가 의학 계열을 뺀 나머지 문이과, 계통 쪽은 취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항공운항학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있긴 하지만 공군사관학교나 군조정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조종사가 된다면 비용 해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고소득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문이과 통틀어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재 시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항공운항학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항공운항학과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조종 특기를 한 다음에 군 조종이 되는 경우 조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군 조종 장학생, 학군이랑 학사 나눠서 분리해서 보는데요.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군 조종 말고 그냥 민항 조종으로 본인이 혼자 알아서 개척하는 길 있고, 항공운항학과 상관없이 그냥 항공 유학, 뭐 해외, 유럽, 뭐 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케이스, 이렇게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조종특기인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따로 이제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시죠.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 거의 그 학년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조종특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조종특기를 받게 되는데, NPC라고 이제 일반 군 조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라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비행 이제 교육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제 뭐 그라운딩 된다, 뭐 지상직으로 전환이라, 뭐 다른 병가로
이제 바꾼다, 뭐 그라운딩이라고 뭐 대략 이야기하는데요. 공군사관학교가 일반 항공운항의 뭐 ROTC나 이쪽에 비해서는 그라운딩 비율이 상당히 높다, 까다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간 조종사가 되는 거를 좀 희망한다면 공군사관학교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공군 조종 장학생이나 의무 복무 기간이 13년인 반면에 일단 사관학교는 15년, 2년 차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이제 병가가 조정 특기가 아닌 다른 특기로 전환되는 비율이 NPC에 비해서 한 20% 이상, 10%, 20% 이상 높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공군사관학교 조정 특기는 조금 군조종사, 비행기 조종, 뭐 전투기 조종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걸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공군사관학교 입학, 물론 비용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고 15년 복무하고 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이제 항공사들 취업할 때 있어서 크게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길다는 점,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지만 굉장히 좋은 루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학군 장교랑 학사 장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군 장교 같은 경우에 공군 학군단 조종 분야가 설치된 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청주대, 경운대, 연대, 신촌 이렇게 있는데요. 따로 TO가 있습니다. 항공이나 한서대 같은 경우에 뭐 전체 인원의 한 학년 뭐 인원의 50%는 남짓, 그래서 25명에서 30명 정도 TO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통대 25명, 청주대, 경운대 10명, 연세대 같은 경우에 운항과 없지만 그냥 10명을 배정한다. 아까 이제 그라운딩 비율이 사관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20% 정도 낮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학군 장교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사 장교도 있는데요. 요거는 4년제 이상 대학 다닌 학사 사관 후보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뭐 TO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합격하기가 정말 까다롭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뭐 시험, 그리고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대학 성적 이런 거를 요구하고요.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 수능에서 국수형 평균 3합 10등급 이내, 내신 같은 경우에 국수형 평균 3등급 이내인 자,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학교 학업 성적과 그리고 이제 공인 영어 성적, 한능검 이제 시험과 뭐 체력 인증 결과까지 있습니다. 복무 기간이 공군 사관학교에 비해서 2년 정도 적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항 조종 같은 경우에 뭐 한국항공대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수업받는 거 APP와 이제 울진에서 수업받는 UPP 이렇게 나뉩니다. 비용적인 차원에서 뭐 한 APP는 뭐 3억, UPP는 2억 정도, 1억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이게 제가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뭐 2023학년 3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통적으로 뭐 300시간 과정과 1000시간 과정인데, 일반적으로는 1000시간 과정을 이수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민항 조정하시게 되면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조종 NPC로 가시거나 학군이든 학사 장교든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거나, 물론
어, 이제 학군으로 가시더라도 이제 민간 자격증을 취향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은 합니다. NPC로 가시더라도 비용이 개인적으로 비용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민항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항 조정 이 루트를 타게 되면 비용이 3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항공 유학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군사관학교 NPC나 이제 민항 조정 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항공 유학을 가셔야 됩니다. 미국을 주로 많이 가시는데 미국 해외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거라면 크게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어학 능력, 영주권, 자금력, 비용은 한 3억 이상, 체류비까지 하게 되면 4억 정도 그 이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유학을 가시는 거는 쉽지 않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게 된다는 보장을 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항공 운항 학과 말고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는 경우 항공 운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약간의 페널티가 있다는 점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유전공 운영하는 데는 한국항공대랑 한서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항공대 자유전공은 현재 이제 자유전공이 이학, 공학, 사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약 15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 약 30명 정도를 지금 항공운항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페널티, 학과 행사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과자 미지급하고, 정보 이제 수급 차원에서 약간의 불리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항공대, 항공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서대는 자유전공과 자율전공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졸업장이 자유전공으로 이제 나옵니다. ROTC 조정 분야는 지원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만 해외 비행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소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군 ROTC 조정 분야를 지원 가능하지만 5명 남짓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센 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루트로 들어가고요. 항공운항학과 관련한 순위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당연히 한국항공대죠. 공군사관학교 조정특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이제 조정특기에서도 운영하는 비행기가 뭐냐에 따라서 공군 내에서의 진급도 사실 많이 갈린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조정특기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조종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라운딩 되거나 그라운딩 때문에 다른 병과로 옮기거나 그러면 이런 좀 부담이 많이 돼. 그라운딩 비율도 기존 학사나 학군 장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20% 남짓 더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군사관학교 조종사가 되고 15년 의무 봉부 나오셔서 항공사 취업하게 되면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군사관학교가 조종사를 가기엔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대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한서대가 공군사관학교보다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한국항공대를 1등, 2등을 공군사관학교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한서대학교 두 번째 2티어 정도, 3티어의 한국교통대. 교통대는 ROTC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군조종 관련해서 이 루트를 타는 것 같고요. 청주대, 경운대, 초당대, 극동대, 중원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청주대, 경운대, IT가 있기 때문에
군조정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초당극동 중원대 같은 경우에 민항 조정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요 세 대학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톨릭 간도공대, 신라대, 세한대는 5티어 정도의 학교로서 위에 대학들에 비해서 뭐 저가 항공사 취업이나 좀 시설적인 부분에서 약간 뒤처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학은 뭐 입시 기준으로 쓰는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 항공운항학 탑3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대, 뭐 한서대, 뭐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한국항공대는 뭐 1.5 정도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고요. 자유전공학부는 2점대 초반입니다. 한서대는 뭐 각자 반영하는 교과 반영 비율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뭐 1점대 초반으로 잡혀 있겠지만, 한국항공대는 이제 반영 과목이 한서대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혔겠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뭐 2점대 중후반에서 이제 뭐 4점대, 5점대까지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항공대는 1점대 후반, 한서대도 1점대 중후반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요. 탑3의 마지막에 한국교통대 역시 2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톱3 대학들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개 교과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국항공대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금년도 인기가 조금 올라와서 금년도의 항공운항 정시 같은 경우에 서강대, 성균관대 수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중앙대 근처 뭐 거의 비슷하죠. 한국항공대 위상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한서대만 해도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건대, 홍익대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항공대 자유전공도 아까 뭐 전체 선발 인원의 20% 남짓, 뭐 30명 정도 남짓이 항공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커트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통대도 뭐 인하대, 단국대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뭐 100번이 지방 거점 국립 강원대, 전북대 정도 그 밑에 대학들은 더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신학기 3월을 맞이해서 진로나 적성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항공운항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항공업계가 살아남에 따라서 조종사 선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소득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항공운항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피스티스 에듀는 현재 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무료 입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확인하시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피스티스 에듀 검색하시고 무료 상담 문의 주시면 정말 알차게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